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Fast Traversability Estimation for Wild Visual Navigation이라는 논문으로 RSS 2023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논문의 제목처럼 Traversability Estimation에서 이 Traversability가 무엇이냐? 이거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주행 가능성인데 로봇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영역을 어떤 비용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즉, 환경이 로봇에게 제공하는 이 어포던스를 파악하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바퀴 달린 로봇으로 오큐펀시 맵을 활용을 하여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비어있는 공간은 갈 수 있고 무언가 채워진 공간은 장애물로 판단하는 이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 논문에 사용하는 사족보행 로봇처럼 이동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정의는 이제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장애물로서 이제 여겨졌던 복잡한 지형도 이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트래버서빌리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이 연구가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입니다. 라이다 같은 3D 센서는 키가 큰 풀이나 덤불을 이런 통과 불가능한 단단한 장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하학적 형태만으로는 로봇이 그곳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의미를 이해하는 세맨틱 언더스탠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기존 딥러닝 기반 접근법의 한계입니다.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모델들이 오프로드 주행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원인은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의 어려움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테고 나무, 풀과 같은 클래스 라벨이 실제 로봇의 주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은 어떤 풀은 지나갈 수 있고 어떤 풀은 못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원인은 자기지도 학습에 제한된 적용성입니다. 과거에 이런 셀프 슈퍼비전 학습 그런 시스템들은 로봇의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특정 로봇에 되게 굉장히 종속적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아니면 새로운 로봇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오프라인에서 재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데이터셋 없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세맨틱 언더스탠딩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하는 논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람 전문가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 해답으로 현장에서 즉시 학습하고 바로바로 적응하는 온라인 셀프 슈퍼비전 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과거에 LAGR이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그런 선행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행 중에 슈퍼비전 시그널을 만들어서 즉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바로바로 학습시키는 방식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논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개선하여서 현재의 논문 WVN, Wild Visual Navigation이라는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WVN은 야생과 같이 이런 낯선 환경이죠. 사람이 단 몇 분간 조종하는 것을 보여주면 로봇이 스스로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학습을 하고 주행이 가능한지를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대규모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의 오프라인 학습도 필요 없다는 것이 해당 연구의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지오메트릭 정보 기반의
Traversability Estimation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라이다나 이런 뎁스 카메라 같이 3D 센서로 얻은 환경의 기하학적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으로는 다르파 프로젝트의 서티 챌린지 같은 로봇 대회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같은 3D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지형의 높이 아니면 경사, 험준함 같은 이런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런 기하학적 분석만으로는 로봇의 실제 주행 가능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덤불, 풀같이 기하학적으로 불명한 장애물이지만 실제로는 통과가 가능한 지형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는 로우별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물의 의미론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당 WVN 연구 같은 경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하학 기반의 접근법의 명확한 한계인 세맨틱 언더스탠딩의 부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전을 기반으로 채택을 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논문들과 차별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맨틱 정보 기반의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인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의 각 영역이 도로인지 풀인지 나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각 클래스에 미리 정의된 코스트를 할당을 하여서 주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학습을 하거나 세맨틱 정보를 3D 맵에 투영을 하여서 주행하는 등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특정 클래스 레이블을 미리 정하고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또 재적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환경에서 학습된 이런 분류기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이 WVN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은 도로, 풀 같은 특정 클래스 레이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제 다이노 VIT와 같은 셀프 슈퍼비전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사람의 슈퍼비전 없이 의미 있는 이 시멘틱 피처를 스스로 추출하여서 이 특징은 로봇의 주행 가능성과 직접 연결하여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됩니다. 네, 다음은 셀프 슈퍼비전 기반의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로봇이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서 트래버서빌리티를 배우는 것인데, 이것은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이런 와일드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고,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생성을 하였었는데, 이 포지티브 샘플, 즉 통행이 가능한 이 지역의 라벨은 로봇이 지나온 경로, 아니면 발을 디딘 위치, 뭐 특정 소리 또는 제어기 예측 궤적 등을 활용하여서 만들었었고, 그거와 반대로 네거티브 샘플은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범퍼의 충돌이나 아니면 높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최근 연구인 테라피엔이라는 논문에서는 주행 기록과 IMU 신호를 감독 신호로 사용하여서 25분 만에 학습을 완료했다고 언급하였고, 해당 WVN 역시 이러한 셀프 슈퍼비전 전략을 따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테라피엔 논문이랑 좀 차별점은 기존 연구들이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반면에 현재 논문은 슈퍼비전 시그널을 생성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적응을 달성을 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논문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는 어노멀리 디텍션 기반의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 동기는 셀프 슈퍼비전의 고질적인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있습니다. 로봇이 지나온 이런 통행 가능한 포지티브 샘플은 많지만 장애물과 충돌하는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네거티브 샘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통행이 가능, 불가능을 직접 분류하는 대신에 통행이 가능한 지형의 데이터 분포 자체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분포에서 벗어나는, 즉,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도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거나 다중 멀티모달 센서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WVN은 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였지만 독창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WVN은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직접적인 트래버서빌리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컨피던스 매트릭스로 활용하여서 부족한 슈퍼비전 시그널을 보완을 하고 학습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접근법은 나중에 설명할 손실함수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는 Traversability from Demonstration입니다. 이 분야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IRL,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네, 이 IRL은 전문가, 즉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담긴 보상 함수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로보틱스에서는 이 보상 함수를 통행 가능성 또는 운전자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코스트 맵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기존에도 항공 이미지로부터 대규모 경로 계획을 위한 코스트 맵을 생성을 하거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운전 선호도를 학습을 하고 사족 보행 로봇을 위한 지역 보상 맵을 학습하는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WVN은 IRL 프레임워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사람의 조종자의 시연을 셀프 슈퍼비전의 관점에서 초기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것이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통행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넘어서 사람이 어떤 경로를 선호하고 운전했는지에 따라 로봇의 주행 선호도까지 인코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는 Adaptive Traversability Estimation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로봇이 배치된 후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트래버서빌리티 모델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는 앞서 언급했던 LAGR 프로그램이고, 주행 중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로봇과 상호작용을 통해 각 클러스터에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레이블을 할당을 하거나 CNN으로 피처를 학습하여 탐험 중에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등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BADGR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험으로부터 적응하도록 설계된 엔드-투-엔드 학습입니다. 해당 논문인 WVN은 이러한 LAGR 프로그램의 온라인 학습 아이디어를 계승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강력한 프리트레인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메소드인데요. 먼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WVN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루프, 인퍼런스 루프랑 러닝 루프가 이제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입력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일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RGB 이미지랑 로봇의 현재 속도와 같은 그런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각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에서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의미 있는 세맨틱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 생성 모듈은 로봇의 고유 수용성 데이터, 움직이는 이제 속도값 같은 거죠. 그런 데이터로부터 실시간 슈퍼비전 시그널을, 즉 라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션 그래프는 이렇게 추출된 특징과
슈퍼비전 시그널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저장하였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닝 스레드는 미션 그래프에서 주기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하여서 MLP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LP는 학습 스레드로부터 업데이트된 최신의 그런 웨이트를 받아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트래버스 어빌리티 맵을 실시간으로 인프러스 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특징 벡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먼저 사전 훈련된 다이노-VIT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다이노-VIT는 셀프 슈퍼비전 방식으로 훈련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로 별도의 라벨링 없이도 이미지의 각 픽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인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픽셀 단위의 고차원적인 그런 특징 맵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슬릭이라는 슈퍼픽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입력 이미지를 약 100개의 의미 있는 세그멘트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영역에 속한 픽셀들의 피처 벡터를 평균을 내서 각 영역당 하나의 대표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이면서 원본 이미지의 중요한 의미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에 사용할 라벨, 즉 Traversability Score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0에서 1 사이의 연속적인 주행 가능성 점수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서 1은 완전 주행 가능, 0은 완전 주행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이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 조종하는 명령 속도와 실제 로봇의 실제 속도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평탄한 길처럼 주행하기 쉬운 지형을 갈 때는 사람의 조종 명령을 잘 따라갈 거고, 따라서 속도 차이가 되게 적을 겁니다. 반대로 울창한 숲, 돌 같은 데에서는 주행하기 어려운 지형에서 로봇이 버벅거리면서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속도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 오차를 가지고 주행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과정은 명령 속도와 실제 속도의 제곱 평균 오차인 V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신호는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무딩된 에러를 오차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켜서 0과 1 사이의 최종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 타우를 얻게 됩니다. 이때 V 스레시홀드라는 임계값을 조절하여서 어느 정도의 오차부터 주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도록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슈퍼비전 및 미션 그래프 파트입니다. 해당 구조는 그래피컬 슬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WV에는 두 가지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고, 첫째로 슈퍼비전 그래프는 로컬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링 버퍼로 로봇이 최근에 지나온 경로, 즉 풋프린트의 위치와 그때 주행 가능성 점수를 잠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최근 기록이 바로 학습에 사용될 정답, 즉 슈퍼비전 시그널이 됩니다. 둘째로 미션 그래프는 글로벌 그래프입니다. 이곳에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이미지와 추출된 피처 벡터, 그리고 슈퍼비전 시그널, 라벨,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학습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의 상호작용인데, 새로운 미션 그래프 노드가 생성될 때마다 슈퍼비전 그래프에 저장된 가장 최근의 풋프린트 정보가 주변 미션 노드의 과거 이미지 위로 리프로젝션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각 세그먼트별로 리프로젝션된 주행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의 평균을 내서 그 영역의 최종 슈퍼비전 시그널, 즉 라벨 타우 n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징 벡터와 라벨이라는
특징 패턴은 FN이고 라벨은 타우 N입니다. 이 FN과 타우 N이라는 학습상을 얻게 되는 거고, 또한 해당 로봇 위치 추정에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도 국소적인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WVN의 학습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Traversability Estimation 및 Anomaly Learning 파트이고,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로봇이 가보지 않은 아니면 라벨이 없는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WVN은 이것을 두 단계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Confidence Estimation입니다. 오토엔코더를 로봇이 지나온 즉 익숙한 지형의 특징만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모델은 나무나 하늘처럼 낯선 지형에 대해서는 로스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오차를 컨피던스 스코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아래 수식 로스 리컨스트럭션이 바로 복원 오차를 나타내게 되고, 시그마항을 통해 라벨이 있는 샘플에 대해서만 계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신뢰도를 학습에 직접 활용하는 컨피던스 웨이티드 로스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로스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예측각과 정답의 차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하지만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단 주행 불가라고 가정을 하고 손실을 계산하되 여기에 1 마이너스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중치로 곱해주게 됩니다. 해당 방법은 핵심적인 직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이 없더라도 익숙한 지형이면 손실을 무시하고, 낯선 지형인데 주행이 가능하다 예측하면 큰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된 로스 리컨스트럭션과 로스 MSE가 이제 로스 트래버서빌리티를 구성하게 되고, 총 L 로스 토탈이 되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해당 로스 설계가 바로 WVN의 적은 데이터로도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메소드 섹션의 마지막 부분으로 실제 구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댑티브 트래버서빌리티 스레시홀드 설정입니다. 모델이 예측하는 점수를 통행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려면 스레시홀드 값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0.5와 같이 고정된 값을 사용하면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VN은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를 사용하여서 앞서 설명드린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용해 가상의 정답 데이터를 만들고, ROC 커브 분석을 통해 틀린 것을 맞다고 할 확률, 이것을 이제 false positive rate인데, 이것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을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레시홀드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하여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둘째로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가벼운 두 개의 계층 MLP 구조를 사용하게 되고, 입력된 특징은 공유되는 이제 쉐어가 된다고 합니다. 웨이트 값이 쉐어가 되어서 32차원의 핵심 정보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정보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복원 헤드로, 하나는 트래버서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예측 헤드로 전달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 과정입니다. 최종 로스 펑션은 앞서 설명드린 트래버서빌리티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가중합하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학습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매 업데이트마다 유효한 미션 노드 8개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서 하나의 트레이닝 배치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것은 라벨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즉 학습할 내용이 있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네, 이상으로 WVN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트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요. 첫 번째 실험은
WVN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원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여서 약 3바퀴를 돌았고 시스템이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습 초기인 9번 스텝에서의 예측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2, 3분 정도 지난 638 스텝에서는 흙길을 주행 가능한 영역으로 나무를 주행 불가능한 영역으로 꽤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5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예측이 훨씬 더 안정되고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WVN이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에서 바로 학습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WVN이 기존의 기하학적 방법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장점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숲속의 키 큰 풀숲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지형의 높이나 경사도에 기반한 기하학적 방법들은 모두 사람이 아니면 로봇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풀숲을 붉은색의 주행 불가능한 장애물로 판단을 하였고요. 이것은 3D 센서 입장에서는 벽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반면에 WV에는 사람이 이 풀숲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학습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올바르게 주행 가능한 곳으로 인식을 하였고, 이것은 로봇의 실제 주행 능력과 직결되는 이 세맨틱 정보를 잘 이해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습된 WVN을 이용해 실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숲 환경에서 약 2분간의 학습 후 로봇에게 나무 뒤편에 있는 목표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로봇은 학습된 시각적 주행 가능성 맵을 이용하여서 성공적으로 나무를 회피하여 8개의 목표 지점에 모두 도달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공원의 산책로에서 짧게 학습시킨 뒤에 1.4km의 거리를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실험도 성공했습니다. 로봇은 오직 학습된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여서 산책로를 따라가며 덤불, 보행자까지 높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당 실험은 WVN이 실제 자율주행 임무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시각 정보만을 이용해 Traversability Estimation하는 온라인 셀프 슈퍼비전 러닝 시스템 WVN을 제안하였습니다. WVN은 짧은 시험만으로 새로운 환경에 몇 분 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3D 센서가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자연환경의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이노 VIT와 같이 강력한 셀프 슈퍼비전 모델의 특징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새로운 로스 펑션 설계를 통해 가능하였고, 마지막으로 실제 숲과 공원에서 장거리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스템의 실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고 멀티 카메라로 시스템을 확장하며 로봇의 보행 제어 정책과 더 긴밀하게 통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